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수동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지방이 책임지는 주민 안전과 민생 치안입니다. 귀갓길 골목, 통학로, 주택가 교통까지 주민의 일상 속 안전은 누가 가장 잘 알고 책임져야 할까요? 2021년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시행되며 지역 맞춤형 치안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은 아직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자치경찰 사무를 두고 있지만 조직과 인사, 지휘 체계는 여전히 국가경찰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학교 앞 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 보호처럼 생활 밀착형 치안은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곳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은 별도 조직 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권한과 수사 기능 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역 단위 이원화 자치경찰을 통해 권한과 책임, 예산과 인사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 지방이 책임지는 치안, 자치경찰의 다음 단계가 지금 시작됩니다. 혹시 자치경찰제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2021년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에 대해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요? 이번 강의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살펴보고 지방이 책임지는 주민 안전과 민생 치안을 위해 광역 단위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강의의 주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제가 지금 왜 중요하고 우리가 왜 자치경찰제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기존의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변화의 맥락을 짚어보고 기존의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문제와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또 어떠한 방향으로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치경찰제에 대해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전국 시행과 함께 지역 맞춤형 치안에 대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인식과 체감은 낮고 현장의 변화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현행 체계는 법률상 자치경찰 사무를 두면서도 집행은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일원화 모델로서 조직, 인사, 지휘 측면의 실질적인 자치는 미흡합니다. 그럼에도 이 자치경찰제는 전국 동시 시행과 큰 혼란 없이 안착되었다는 점, 그리고 지방행정, 치안행정 연계와 일부 주민밀착 사업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은 제도의 잠재력을 확인시켜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잠재력이 제도 설계의 한계를 넘어 구조적인 성과로 확장되도록 권한과 책임의 배분, 인사, 지휘 라인의 정합성, 재정, 조례의 자율성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한계는 지역 수요에 대한 기민한 대응 부족, 지역 치안에 대한 자기 책임성 결핍, 주민 참여의 제약 등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역 단위의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주민 밀착형 자치 치안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치경찰권 강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단일 국가의 경찰체제는 지역별 치안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지역 치안에 대한 책임성이 약하며 주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 수단입니다.
치안 행정을 지역으로 분권하게 되면 일선 경찰관이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치안활동 자체는 물론 예방 효과까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이 완성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일반 행정 서비스에 더해 자치경찰을 통해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통합적인 행정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생 치안의 기반을 두텁게 합니다. 지방 공무원 신분의 경찰이 해당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임명과 감독을 받게 되면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려는 동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서비스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자치경찰제가 정착하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지역 구조와 여건을 반영한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범죄 불안을 낮추고 삶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광역 단위 자치경찰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단위는 지나친 세분화로 인해 지역 간 치안 불균형을 완화하기 어렵고 규모의 경제에 해당하는 치안의 규모 효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경찰의 기능이 사실상 17개 시도로 분산되기 때문에 혼란과 공백을 줄일 수 있고 수용성도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자치경찰제는 광역 단위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자치경찰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구분되는 자치경찰의 사무만 구분해 놓고 있을 뿐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최일선 경찰관의 신분과 지위 라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장경찰관은 여전히 국가공무원이고 국가경찰과 동일한 지휘체계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과거와 다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 자치경찰의 정체성을 현장에서 체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수십 년간 논쟁만 반복되었던 이 자치경찰제라는 과제를 실제로 출범시켰다는 점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현 시점에서의 최선 가능한 형태라는 그런 평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를 완성형 자치경찰로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규정하고 권한 배분과 책임 구조, 인사, 지휘 시스템 등을 실질적인 그런 지방 자치에 맞게 지속적으로 고도해 나갈 때 비로소 제도의 의미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치경찰 사무만 있고 자치경찰 조직은 없는 다른 시도의 그런 일원화 모델과는 달리 해당 사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체계를 채택한 다른 시도와 대비하여 제주 모델을 이원화 자치경찰제로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이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는 행복치안센터 운영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확보라는 두 가지 주요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먼저 행복치안센터는 2000년 3월부터 제주 중산간 마을에 설치되었는데 지리적인 특성상 행정 및 그 치안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왔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자치경찰단은 특사경 업무를 전담 장기 수행하는 인력 구조를 통해서
수사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학교, 가정폭력, 교통 등 일부에 한정해서 수사 사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자치경찰 사무 전반에 대해서는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을 두면서도 이 수사 사무에 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수사 담당 경찰관의 임사에는 관여하지만 수사 사무의 내용과 이 집행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이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동 수사권 등 이 경찰의 핵심적인 권한이 없어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민이 체감하는 주민 안전과 민생 치안을 위한 방안으로 광역단위 이원화 자치경찰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자치경찰제는 주민과 현장이 체감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온전히 이양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이원화 자치경찰제는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처리해 나가면서 지방 주도형 치안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을 실현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역단위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그 방향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을 세부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통해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이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보면 광역 중심의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의 흐름은 범죄 예방,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 기능이 시도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고 이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 환경의 혼선 등 이러한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 방안에 대한 협의와 시범 운영 등을 거쳐서 이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이원화 자치경찰제는 이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 사무가 확대가 되고 예산, 인사, 지휘, 권한이 그 정합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보다 확대되고 강화되고 재정립될 것이며 그리고 기능과 인력, 예산의 전환 계획과 광역, 기초 연계 모형의 명료화 등 단계적인 이행 로드맵이 설계가 되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으로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시도 소속 자치경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이고 일괄적인 전환은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을 통한
이 지방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이 시도별로 이 인력이 부족한 분은 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그 활발한 인사 교류와 시도 신규 채용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시도지사의 자치경찰관에 대한 임면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제도적으로 담보해 내가야 합니다. 또한 조직 측면에서도 이 현재 시도경찰청 내 이 자치경찰 사무 담당 부서를 시도청으로 이관하는 구조 개편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인사, 조직 재설계를 통해 이 자치경찰 사무의 실질적인 지방의 그런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경찰과의 기능 중복 해소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과제로는 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자치경찰법 제정 추진,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그런 조직과 인력, 권한 등을 명확하게 이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주민에 대한 그런 신속적인 치안 대응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국가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정책이 설계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들이 자치경찰법 안에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원화 자치경찰제 재원 보장을 위해서는 이 자치경찰 분야의 재원이 이관되고 자치경찰 교부세가 신설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자치경찰 관련 국가경찰의 인건비, 사업비 등을 시도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 범칙금, 과태료 등을 시도로 이관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제도를 확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중기적인 과제로는 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이 경찰 조직과 인력을 국가경찰로부터 분리하는 방안과 함께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이 자치경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이 지역과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요 과제로는 이런 독립적인 자치경찰 조직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과 시도지사의 그런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 본부를 신설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자치경찰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대와 파출소 등은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의 책임과 그런 권한의 일치를 위해서는 먼저 지휘, 감독, 인사 권한이 부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즉 시도지사, 즉 지방행정의 총괄 책임자에게 지휘, 감독, 인사라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역과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그런 지역 치안 서비스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경찰위원회의 의결기구로의 전환이 역시 필요한 상황인데,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에 대한 총괄, 집행 기능을 부여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견제와 감시 등 심의 의결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과제로는 광역단위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현행 시도경찰청의 그런 전체 기능을 자치경찰로 전환하여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를 완성하여 정착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도경찰청의 전체 기능이 결국에는 자치경찰로 완전히 전환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정보라든가 보안, 외사 등 국가경찰 사무들을 제외한 전체 기능을 시도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자치경찰 관련 수사권과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인 초동조치권 등은 완전히 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자치경찰이 본격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 자치경찰제가 시작되길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